우리 대구에 한국 최초가 되는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최초의 자산과 기록이 수없이 많이 태동한 시작의 도시인데요. 그중 현재 남아있거나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 유무형적 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에는 인흥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일현대사가 이곳 인흥사 주지로 임직했는데요. 1278년 삼국유사 왕역편의 토대가 되는 역대 연표를 바로 이곳 인흥사에서 간행했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아 일연이 저술한 책이고요.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로 평가되는 역사책입니다. 삼국유사는 군의군 인각사에서 최종 편찬되는데요. 군의군의 대구 편입으로 인해 삼국유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모두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구 양령시는 조선 중기부터 한약재를 판매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유서 깊은 약재 시장인데요. 대표적인 한의학 축제인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2001년 한국기네스위원회로부터 국내 가장 오래된 양령시로 인정을 받았고요. 2004년에는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 특구로도 지정받은 차별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 초조대장경은 최초로 제작된 대장경을 말합니다. 그 초조대장경이 보관되었던 곳이 바로 팔공산 부인사인데요. 부인사 초조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보다 약 200년 정도 먼저 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몽고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맙니다. 조선시대 의창과 상평창이 잘못 운영되어 높은 이자로 인해 백성들이 큰 부담을 가졌는데요. 세종대왕께서 이를 시정하고자 저이자로 공물을 빌려주는 사창제도를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합니다. 대구에서의 사창이 성공하게 되자 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후 전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의병장은 대구 달성 출신 곽죄우입니다. 곽죄우는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녀서 홍의장군으로 더 유명한데요. 곽죄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 6월 1일이 바로 의병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770년 유형원의 반개수록이 대구 경상감령에서 최초로 출판되었습니다. 반개수록은 실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유형원의 작품인데요. 저술하자마자 금서로 지정됩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나 영조 임금의 지시로 대구 동구 옥골마을의 백부람 최흥은이 보본당에서 최종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 뒤 대구 경상감령에서 발행하여 전국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이후 대구 달성 출신 문석봉이 최초로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전국으로 파급된 한말 최초로 그 의의가 큰 의병활동이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거병한 곽죄우 장군, 한말에 가장 먼저 거병한 문석봉 장군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구적으로 거병한 인물 중에는 대구 경북 출신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소년야구단은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말 대구에서 선교활동을 한 브루엔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1900년 3월 25일 대구에서 소년야구단을 창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국내 최초라고 알려진 황성 YMCA 야구단보다 4년이나 더 빠른 것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입니다. 1900년 3월 26일 화원 유원지의 사문진 나루트를 통해 피아노가 들어오는데요. 이후 피아노는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 근대 음악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달성군에서는 매년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과나무는 대구 청라언덕에 있었습니다. 동산병원 원장이었던 우드브리지 존슨이 1900년에 심은 사과나무가 최초인데요. 이후 사과는 대구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평가받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전개됩니다. 1907년 2월 21일부터 본격화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강제로 빌리게 했던 국가 채무를 오롯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 갚기 위해서 대구에서 주도하여 전개한 주권수호운동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운동이 시작된 곳도 대구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1908년에 벌어진 의류 노동자들의 여성운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여성운동은 이보다 1년 빠른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를 설립하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 여성운동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방직공장이 대구에 들었습니다. 1915년 추인호가 세운 동양염직소인데요. 이는 한국 섬유산업이 대구에서 태동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922년 근대음악의 선구자 박태중이 한국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을 창작합니다. 이 곡은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이 되었고 수행평가에도 많이 나오는 가곡인데요. 대구 중구의 청라언덕과 중고등학교 시절의 풋풋한 첫사랑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성악가 김문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입니다. 1926년 8월 30일 대구 지역 최초의 독창회와 한국 최초의 바리톤 독창회를 개최한 성악가입니다. 1922년 김영보가 우리나라의 첫 희곡집인 황야에서를 발간했습니다. 김영보는 광복 이후에 대구 영남일보 초대 편집국장에 이어 사장을 10여 년간 역임했습니다. 연출가 홍해성은 대구가 낳은 한국의 선구적 연출가입니다. 홍해성은 있는 그대로의 인생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사실주의적 연출 기법을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연극 발전의 토대가 된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한 홍해성은 한국 연극사의 걸출한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는 권기옥입니다. 권기옥은 민족시인 이상화의 형인 독립운동가 이상정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비행사가 되어 일본 천황의 궁전에 폭탄을 던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25년 1기생으로 졸업장을 따내며 한국인 최초의 여자 비행사가 됐고요. 광복 이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기여해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6년 3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한국 최초의 안경테 제조 공장이 설립됩니다. 바로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인데요.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대구의 서막을 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6년 5월에 광복 이후 최초의 시동인지인 죽순이 대구에서 창간됩니다. 이윤수와 유치한, 박모옥을, 조지훈, 구상 등 한국의 대표적 시인들이 참여하여 그 문학사적 의의가 상당히 큰데요. 꽃으로 유명한 김춘수 시인, 귀천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 등이 죽순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구 맹아학교는 1946년 이영식 목사가 주도하여 설립한 한국 최초의 사립특수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모체가 되어 지금의 대구대학교로 이어졌고요. 특수교사 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음악 감상실인 녹향이 문을 엽니다. 이중섭의 은지화와 가곡 명태를 비롯하여 많은 명작들이 녹향에서 탄생했는데요. 유치환과 이호우 등 국내 많은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세워진 문학비도 대구에 있습니다. 바로 1948년에 세워진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비입니다. 나의 침실로가 새겨진 이 시비는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데요. 이상화 시비는 상화의 11살 아들인 이태희의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 역할을 한 상고예술학원이 대구에 세워집니다. 상고예술학원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구에 피난 온 예술인들이 대구 지역 예술인들과 힘을 합쳐 결성한 전문 예술교육기관이었습니다. 상고예술학원 설립에는 조지훈과 구상, 김동리, 박두진, 이은상 등 90여 명의 대한민국 대표 문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신문의 창조기의 우뚝한 시인 이상하와 이장희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상하의 상자와 고을의 고자를 따서 상고예술학원이라는 이름이 탄생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어린이 병동은 1953년에 대구에 세워집니다. 6.25 한국전쟁 기간 우리나라에 생겨난 전쟁고아는 약 10만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그 전쟁고아를 위해 지어진 소아병동이 바로 W병동입니다. 오늘날 월드비전으로 알려진 선명회가 설립한 아동병원이고요. 월드비전의 앞글자인 W자와 1층 기둥 모양인 W자를 따서 W병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은 대구 출신 박남옥입니다. 1955년 4월 박남옥의 영화 이망인이 개봉되었는데요. 박남옥 감독을 기리기 위한 박남옥 영화상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1957년 대구 신천동 일대에 한국 나이롱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지금의 코롱그룹인데요. 이 회사에서 한국 최초의 나일론 원사를 생산합니다. 당시 나일론은 문익점의 목화에 비교될 정도로 의생활 혁명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58년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헌장비를 대구 달성공원에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대구 아동문학회가 주도했는데요. 대구 아동문학회는 아동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리는 한 줄기 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운동인데요. 이는 대구 지역의 남녀 고교생들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한 실천운동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이후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고요. 한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척백나무 숲은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1호입니다. 한국 자생 척백나무 숲의 남쪽 한계선인 대구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식물학 및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962년에 한국 천년기념물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즐기는 종목 중 하나가 족구인데요. 이 족구 경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대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의하면 1966년 대구 동구 공군 11전투비행단, 즉 K2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중 출동복을 입은 채로 족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1968년에 경기 규칙을 제안한 후 선정이 되어 국군 체육책자에 수록이 되었고요. 이후 육군, 해군, 공군 등 정군으로 족구가 전파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도동서원은 소학동자 김굉필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입니다. 바로 이 도동서원의 담장이 1963년 우리나라 담장 중 최초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담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1967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설립됩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해외 지점을 개설하기도 했고요. 또한 금융권 최초로 사회공헌재단인 DGB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양념치킨이 태동한 곳은 대구입니다. 1980년대 통닭집을 운영하던 윤종계 대표가 마늘과 양파, 생강, 물엿과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치킨 소스를 개발했는데요. 이후 빨간 소스로 버무린 양념치킨은 국민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먹거리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1989년 배용균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로카르노 영화제 대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 최초로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 전체를 대구에서 촬영을 했고 배용균이 직접 감독과 제작, 촬영과 편집 등 1인 7역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이 작품은 한국 독립영화의 효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1996년 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통해 녹지 공간과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했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담장 허물기 운동을 확산하는 촉매제 고시를 톡톡히 했습니다. 대구의 담장 허물기 운동은 교육부 사회과 교과서 인간사회와 환경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4월 19일 조성된 대구 엑스코는 최초의 지방 컨벤션 센터입니다. 엑스코는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적인 전시산업인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에 전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합니다. 바로 대구 수목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서울의 난지도와 함께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단지로 조성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한국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시민구단인 대구FC를 창단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대구FC를 후원하기 위해 다른 구단에는 없는 형태인 대구FC 엔젤클럽을 결성했는데요. 이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등으로부터 훌륭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단일 공연장으로는 국내 최초 오페라 전문 극장인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삼성에서 문화 메세나 일환으로 조성하여 대구시에 기증했는데요. 매년 가을 대구를 오페라의 도시로 물들게 하는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구시 동구 팔공산 자락에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염색 박물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자연염색의 발전 과정과 아름다움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대구의 한복판인 중앙로를 시내버스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대구의 상징거리로 조성했는데요. 대구의 대중교통 전용 지구 사례는 서울시 등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기상기후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날씨를 예측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상 전문 과학관입니다. 2015년 4월 23일 한국 최초의 상업운행 대중교통 모노레일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 노선입니다. 2016년 12월 국내 최초 민자복합 환승센터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동대구역에 조성합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열차와 지하철, 버스와 택시 등 교통의 허브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와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이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낳은 거장 봉준호 감독이 2019년 영화 기생충을 통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의 칸 영화제 대상 수상인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최초의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하여 사관왕에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자산 중 대구에 있는 것이 한국 최대이거나 최다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구 수성구 도심 가까이에 있는 저수지인 망월지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입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의 이동을 지켜볼 수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소중한 공간인데요. 매년 2월 중순쯤이면 산란을 위해 인근 욱수산에서 망월지로 이동하기 시작하고요. 그해 5월이 되면 수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다시 욱수산으로 이동합니다. 2010년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망월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은 망월지를 보존하고 홍보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방울지 두꺼비를 상징하는 뚜비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맹꽁 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국제보호종인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대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명유수지인데요. 유수지는 장마 때 일시적으로 수량을 조절해주는 구역을 말합니다. 대명유수지는 광활한 억새 군락지로도 유명하고요. 대명유수지 일원에 맹꽁이 생태 탐방로와 전망테크 등 맹꽁이 생태 학습장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수월하게 자연 친화적 생태 관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약 85%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 최대이자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안경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인 대구국제안경전 디옵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경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고 2006년 9월에는 대구 3공단 일대가 국제적 안경산업 메카 조성을 위해 대구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는 가장 많은 고서를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문중문고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 하원 인흥마을 남평문씨 가문의 인수문고입니다. 문중문고는 주로 유림들에 의해 설립된 순수한 사립도서관으로 문중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인수문고는 고문을 중심으로 8,500여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고서의 경우 1책이 2 내지 3권 분량이 되므로 권수로 보면 약 2만여 권이 됩니다. 양으로 따진다면 약 4,400여 책을 보유한 안동의 도산서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분량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정려각은 대구 달성군 솔레마을에 있는 현풍각시 12정려각입니다. 현풍각시 12정려각은 솔레마을의 현풍각시 가문에 포상된 12기의 정려를 한 곳에 모아놓은 정려각입니다. 정려란 충신과 효자, 연려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풍각시 12정려각은 그 유래가 흔치 않은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충효예의 표상이자 청백리의 대명사입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있는 통일약사 대불은 1992년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불상입니다. 높이 33m에 달하는 통일약사 대불 조성에는 약 5,000톤의 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팔공산과 동화사는 한국 불교의 골간을 이루는 중심 성지이자 호국사찰로 유명한 곳인데요. 통일약사 대불은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성취하여 민족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성된 불상입니다.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의 오페라 축제입니다. 오페라의 도시 대구의 위상과 품격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요. 대구 오페라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유는 대구의 음악적 토양과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 전용 극장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매년 가을 대구를 오페라의 향기와 물결로 채우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대구는 전국 최대의 양계 산업과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태동과 성장을 견인한 대표 도시입니다. 최초의 붉은 양념통닭도 대구에서 탄생했고요. 1980년대부터 멕시칸 치킨, 처갓집 양념치킨, 스모프 치킨, 교촌 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땅땅 치킨 등 수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치킨과 관련된 외식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치킨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문화와 산업을 결합시킨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축제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전국 최대의 양계와 치킨 산업의 중심지라는 대구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첫 선을 보였는데요. 매년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대구의 명품 자원인 치킨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톡톡 튀는 발상으로 새로운 문화적 개성을 덧붙임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축제입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치맥이 단순한 음주 문화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소통 문화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참꽃 군락지 중 한 곳인 대구 비설산은 국내 최대의 암계류 유적지입니다. 암계류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산골짜기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며 쌓인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 보면 바위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과 비슷해서 돌강으로도 불립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영근 전 교수에 의하면 비설산 암계류는 대구의 빙하기와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 자원이라고 합니다. 비설산 암계류는 국내에 분포하는 암계류 중 규모가 가장 커서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한 학술적, 자연학습적 가치가 매우 커서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대구의 명산입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대구가 만든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뮤지컬 축제입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이 주관하는 뮤지컬 페스티벌이고요. 2007년부터 시작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딤프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합니다. 딤프 뮤지컬 스타 오디션, 창작 뮤지컬 지원 사업,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대구를 넘어 한국 뮤지컬의 전진기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입니다. 대구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리는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말 그대로 100대의 피아노와 100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피아노 콘서트입니다. 1900년 3월 26일 대구에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텀의 아내인 에피 여사의 피아노를 달성군 화원 유원지의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여왔는데요. 이때 들여온 피아노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요. 달성군에서는 사문진 나루터가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 콘텐츠화해서 2012년부터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었던 지역 역사를 되짚으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대표적 문화상품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연화와 모시, 말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1915년 일본인이 세운 공장이 대부분이던 대구에 주인호가 국내 최초로 동양염직소를 설립했습니다. 1995년 대구 침산동에 제일모직이 들어서고 1958년 신천동에 한국나일론, 오늘날의 코롱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구의 섬유산업은 더욱 발전했는데요. 전국 최대 섬유 도매시장인 서문시장은 한때 거래량이 전국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며 대구의 섬유산업은 대구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 산업이 되었는데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국내 섬유산업의 최대 중심지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1981년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산업단지입니다. 흔히 염색공단이라 불리고 있고요. 약 120여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공동 폐수 처리 시설 같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국내 최고 섬유도시, 패션도시 대구의 도시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특화산업단지입니다. 250만 대도시인 대구에 우리나라 최대의 연근 생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연꽃단지입니다. 이곳은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 정도가 수확되는데요. 한때는 70%까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연꽃, 붉은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 여름철의 안심연꽃단지에서 보는 연꽃들의 향연은 말 그대로 장관 그 자체인데요. 반야월 연밭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로 선정되었고요. 연꽃축제도 열려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도심 속 생태 힐링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철도역 중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동대구역입니다. 대부분 서울역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서울역보다 더 많은 정차 횟수를 나타냅니다. 동대구역은 KTX부터 무궁화호까지 지나가는 모든 열차가 필수 정차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 수도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를 보이는 대한민국의 중심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비수도권 중 가장 로봇 기업이 많은 최고 수준의 로봇 도시입니다. 약 230여 곳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입지해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요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동식 협동 로봇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로봇 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목공예품 생산의 1번지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불로 목공예 단지입니다. 동구 불로동과 복무동 일대에 70여 개 업소가 집단을 이루어 생산하는 전국 최대 목공예 단지인데요. 전국 목공예품 생산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로 목공예 단지 내에는 2008년에 개관한 공예 전시관이 있는데요. 목공예 장인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목공예품이 전시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무형의 자산들 중 대구에만 존재하는 자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하나뿐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 광복을 기념하여 심은 대구 광복소나무를 아시나요? 대구 동구에는 광복의 기쁨을 기념해 1945년 9월에 심은 광복소나무가 있습니다. 높이 6m, 폭 9m, 뿌리 둘레 1.6m의 이 광복소나무는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광복기념물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인 광복소나무 사랑 모임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해서 광복소나무 DNA를 추출, 유전자 은행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직접 투자하고 100%를 보유한 유일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가창에 있는 대구텍인데요. 대구텍은 아시아 최대 절삭공구 제조업체입니다. 2006년에 워렌 버핏이 인수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대구텍에 2번에 걸쳐 직접 방문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2번 방문한 기업은 대구텍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는 2006년부터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사진축제인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란 통상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미술 전시 행사를 말합니다. 대구는 한국 사진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공간이자 광복 전후에 사진의 수도로 불렸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사진 전공 학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요. 1945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사진전을 열었으며 최계복과 구황삼 등 한국 사진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큰 업적을 남긴 1세대 사진작가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최대의 사진축제인 대구사진 비엔날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는 아시아의 밀라노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유 패션의 도시인데요. 대구에는 동구 복무동에 DTC 섬유박물관이 있는데 이는 국내 단 하나뿐인 종합섬유박물관입니다. 2015년 5월에 문을 연 이 박물관에서는 한 송이의 목화가 어떻게 한 폭의 천으로 변하는지 알 수도 있고요. 섬유와 패션에 관한 자료를 A부터 G까지 다 담아놓은 흥미롭고 유익한 곳입니다. 패션관과 어린이 체험실에서부터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고 산업관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한 획을 그은 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최첨단 섬유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관과 영상관 등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개 정도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유일하게 독립유공자만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고요.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2018년 5월에 국립으로 선격된 신암선열공원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52분의 애국선열이 영면에 계십니다. 방자유기박물관은 대구 동구 도학동에 있는
전국 유일의 방자유기 전문 박물관입니다.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노쇠를 두들겨서 만드는 것인데요. 방자유기 박물관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문화유산인 방자유기 기술을 전성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77호인 이봉주 유기장이 평생 제작하고 수집한 방자유기 275종 1489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자유기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징이 있는데요. 이 징은 그 무게가 무려 100kg 정도이고요. 지름이 160cm가 나가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두 황제, 고종과 순종 황제를 모시는 전국 유일의 민간 사당을 아시나요? 바로 이재묘인데요. 1952년에 대구 동구 평광동에 세운 묘우입니다. 즉 신의를 모신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묘는 고종과 순종 두 황제 외에도 항일 의병운동을 주도한 최익현과 독립운동가 민영환 등 우국지사들도 함께 배양하고 있는데요. 이재묘는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충절과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의지가 녹아있는 곳으로 역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오픈한 한국영상박물관은 한국 유일의 비디오 카메라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영상박물관은 김태환 관장이 50여 년간 수집한 영상기기 1,500여 점이 집약된 전문 박물관인데요. 특이하게도 박물관장은 젊은 시절 권투 심판으로 활동했는데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영상 촬영과 관련 장비들을 수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단 한 곳밖에 없는 한국영상박물관에는 각 국가에서 제작된 비디오 카메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진기와 영사기, TV 영화 필름 등이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대구는 한국 유일의 안경산업 특구를 보유한 안경산업의 메카입니다. 2006년 지정된 안경산업 특구에는 한국 안경 제조업체의 약 85%가 집적되어 있고요. 안경 관련 조형물 등으로 꾸며진 안경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유일 안경산업 특구는 대구가 세계적인 안경 집산지임을 널리 알리고 한국 안경의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에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최초 자산, 최초 기록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이러한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산적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